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거나 알게 된 사람은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원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고충 피해 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원을 지정합니다. 고충 상담원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거나 알게 된 사람을 상담하고 피해 지원을 돕는데요. 고충 상담원이 실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만 모아봤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오래전 발생한 사건도 접수가 되나요? 민망한데 농담하다가 말 실수하신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실제로 성희롱 사건은 다양한 이유로 한참 지난 뒤에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조직은 오래전 발생한 사건도 사건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사안을 접수하고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사안을 처리합니다. 다만 징계 시효를 넘긴 사건의 경우 다른 성희롱 사건과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조직 차원의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제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고충 상담 시 올바른 대화법은 무엇인가요? 처음 상담하는 피해자 중에는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본인이 경험한 사건 내용과 고충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감하며 경청해야 합니다. 질문을 할 때에는 답변을 유도하는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금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인가요? 라고 객관적인 언어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때 중립적인 자세와 편견 없는 태도로 경청하고 불필요한 질문이나 언급은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피해자는 진술을 거부하고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조사를 포기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여 조사가 힘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후속 조치로는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 및 익명 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조직 구성원의 성희롱 실태 전수 조사 및 익명 신고 제도를 통해 조직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관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성희롱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직 상황에 맞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으며 이런 조치를 통해 조직 내부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게는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이 사건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직장 내 2차 피해일 텐데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신상과 사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해야 하며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후속 조치 이행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역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의사를 고려한 행위자와의 공감 및 업무 분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에게는 조직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조직 차원에서는 2차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먼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올바른 초기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고충 상담원보다 같은 부서의 상사에게 먼저 알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관리자의 올바른 초기 대응이 성희롱 피해를 조기에 근절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 상담원은 관리자가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책임, 대응 방법 및 범위 등의 매뉴얼을 배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초기 대응법으로는 첫째, 적절한 사내 절차 안내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둘째, 2차 피해 발생 시 행위자 경고 및 발언 자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식 고충 처리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리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문제 행위가 중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자 차원에서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충 상담 창구의 제3자 신고를 통해 피해자가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피해자가 퇴사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정답은 X.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발 방지 및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 조사 후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지거나 성희롱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성희롱 심의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X. 성희롱 사건은 물질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과 정황 증거를 근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조사자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사건 종결 후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유포한다면 추가 징계가 가능할까? 정답은 O.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 의거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것은 대표적인 2차 피해 유발 행위입니다. 관련 법에서는 사업주가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소문 유포로 인지했다면 그 즉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성희롱 행위와 별개로 조사와 심의,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처리 시 행위자, 참고인 등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2차 피해 유발 시 별도 징계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문제. 성희롱 불인정 시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안 해도 된다? 정답은 X. 성희롱 불인정 시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여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성희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이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책임감 있게 다루고 해당 사안이 성차별, 괴롭힘, 인권 침해 등에 폭넓게 해당할 경우에도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건 처리 절차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점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은 개인 차원을 넘어선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 조직이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피해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와 후속 조치를 이행할 때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